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수학쌤 강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는 3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뜻을 먼저 파악하고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놓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뜻에 맞게 2차 방정식을 세웁니다. 세 번째는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값을 구해야겠죠. 그런데 실생활 문제이다 보니까 x값 2개 중에 둘 다 답이 될 수도 있지만 그중 한 가지만 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과서 106쪽에서 108쪽에 2차 방정식 활용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하고 예제 문제 3개를 먼저 풀어본 후 여러분 스스로 문제 4번에서 문제 8번까지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 이후에 영상 이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06쪽 도형에 관한 2차 방정식 문제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16m, 세로의 길이가 12m인 직사각형의 모양의 꽃밭에 폭이 일정한 십자형의 산책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산책로를 제외한 꽃밭의 넓이가 140제곱미터일 때 산책로의 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정은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는 것을 x로 놓는 거였죠. 구하라고 하는 게 산책로의 폭이기 때문에 산책로의 폭을 x미터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뜻에 맞게 2차 방정식을 세웁니다. 이쪽이 둘 다 x미터가 되는 거니까 꽃밭의 넓이는 폭을 제외한 넓이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다 붙여봅시다. 꽃밭을. 하나의 큰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는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16-x, 세로의 길이는 12-x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넓이가 140제곱미터가 된다고 했으니까 가로 16-x 곱하기 세로 12-x미터가 140제곱미터가 돼야겠죠.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좌변에 있는 이 값은 둘 다 마이너스를 앞으로 뺐다 생각하면 x-16 곱하기 x-12가 되고 우변은 그대로 140. 좌변을 계산하면 x제곱 2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28x 플러스 192가 되고 140을 좌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40은 우변 0꼴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좌변을 또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8x 플러스 52가 0이 되고 2차 방정식 풀 때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하라고 했었죠. 52는 26과 2의 곱이기 때문에 2개 더해서 마이너스 28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가 돼야겠네요. 인수분해가 되고 우변은 0꼴. 따라서 x값은 2 또는 26이 될 수 있는데 자, x는 세로의 길이 12m를 넘을 수가 없죠. 즉 x값은 0보다는 커야 하고 세로의 길이 짧은 변인 12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이를 만족하는 x는 2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m, 산책로의 폭은 2m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폭이 2m일 때 문제의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가로의 길이는 14m가 되는 거고 12-2 하면 세로의 길이는 10m가 되는 거죠. 따라서 산책로를 제외한 꽃밭의 넓이가 140제곱미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7쪽 2차 방정식과 관련된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뭔가를 지면에서 쏘아 올렸을 때 높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면에서 초속 70m로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의 x초 후의 높이가 70x-5x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이 물체의 높이가 120m가 되는 것은
물체를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구하려는 것을 찾아봅시다. 물체를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에 높이가 120m가 되는지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면으로 물체를 쏘아 올린 지 X초 후의 높이를 120m라고 하겠습니다. 식을 세워볼까요? X초 후의 높이는 문제에서 70x-5x 제곱이라고 알려줬고 우리는 이 높이가 120m가 되는 x값을 구하면 됩니다. x제곱을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좌변에 있는 값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모든 항이 5로 약분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4는 0이 됩니다. 따라서 x-2, x-12는 0꼴로 정리가 되고 이를 만족하는 x의 값은 2 또는 12가 됩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체의 높이가 120m가 되는 지점은 두 군데가 존재합니다.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그렇다면 해가 두 개가 나왔다는 것은 올라갈 때 높이가 120m가 되기 위한 시간이 2초 후고 내려올 때 높이가 120m가 되는 시간이 12초 후가 된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물체의 높이가 120m가 되는 것은 쏘아 올린 지 2초 후, 그 다음 12초 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2초 후의 높이는 120m가 맞고요. x에 12를 대입하면 840-720이니까 이때도 높이는 120m가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 합차 곱과 관련한 2차 방정식 활용 문제입니다. 선영이는 동생보다 4살이 더 많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의 곱이 192일 때 선영이와 동생의 나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1번 구하려고 하는 것을 미지수로 놓는다. 선영이의 나이를 x라고 놓는다면 동생의 나이는 선영이가 동생보다 4살이 더 많다 했으니까 x-4가 되겠죠. 두 번째 문제의 뜻에 맞게 식을 세웁니다. 두 사람 나이의 곱 x와 x-4 이 두 값의 곱이 192가 된다고 했고 이 식을 풀면 192를 소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값이 10이고 여기가 16입니다. 두 수의 차가 4가 되니까 192는 12 곱하기 16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려면 16에 마이너스가 있어야겠죠. 따라서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12 또는 16이 나오는데 x나 x-4나 둘 다 자연수기 때문에 나이가 음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선영이의 나이 x는 16이 되고 그때의 동생 나이 x-4는 12가 돼서 정답 선영이 나이는 16살, 동생의 나이는 12살이 되겠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16 곱하기 12를 하면 실제로 192가 정확히 나옵니다. 106쪽에서 108쪽까지 예제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문제 4번에서 문제 8번까지 스스로 식을 세워 풀어보고 영상 이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4번입니다. 첫 번째, 구하려고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놓습니다. 반지름의 길이를 몇 cm 늘렸는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늘린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합니다. 자, 늘어난 넓이를 알려줬기 때문에 이 늘어난 넓이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이 뜻에 맞게 식을 세우면 큰 원의 반지름은 x 플러스 8입니다. 그러면 원의 넓이는 반지름 제곱 파이니까 x 플러스 8을 제곱해서 반지름 제곱하고 파이를 붙여주면 큰 원의 넓이가 나옵니다. 작은 원의 넓이는 반지름 8의 제곱에 파이를 붙인 거죠. 64파이. 그 값이
57파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파이가 모든 항에 있기 때문에 약분해주고 계산하면 57은 3 곱하기 19 값이 되는 거고 더해서 16이 되려면 3의 마이너스가 있어야겠죠. 이를 만족하는 x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9가 나오는데 x는 늘어난 길이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음의 값이 나올 수가 없겠죠. 결론적으로 늘어난 반지름의 길이 x값은 3cm가 되겠습니다. 맞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큰원의 반지름은 11cm가 되니까 반지름 제곱파이, 넓이는 121파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 88의 64파이를 빼주면 실제로 57파이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골프 선수가 친 공의 x초 후의 높이를 알려줬고 이 공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높이가 0이 될 때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지수 x는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x초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맞게 식을 세우면 땅에 떨어질 때까지라는 말은 높이가 0일 때이기 때문에 x초 후의 높이 5x제곱 플러스 25x가 0이 될 때의 x값을 구하면 되겠죠. 모든 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고 이를 만족하는 x의 값은 0 또는 5가 됩니다. 0초라는 것은 던지지 않았을 때의 시간이 0초 후가 되는 거고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이 뒤에 있는 5초 후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구하는 값은 5초 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 보면 5초 후의 높이 마이너스 5 곱하기 5의 제곱 25 더하기 25 곱하기 5니까 125가 되죠. 마이너스 125 더하기 플러스 125니까 0, 땅에 떨어질 때의 높이 0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불꽃 축제에서 폭죽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때 t초 후의 높이가 45t-5t 제곱 미터라고 합니다. 폭죽이 올라가면서 높이 90m 지점에서 터졌다면 올라가면서니까 이 지점에서 터졌다고 봅시다. 몇 초 후에 터진 건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로 놓습니다. x초 후의 높이를 90m라고 합시다. 두 번째, 문제에 맞게 식을 세우면 t초 후의 높이가 45t-5t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x초 후의 높이는 45x-5x의 제곱이 되겠죠. 이 높이 값이 90이 돼야 되는 거죠. 좌변의 값을 우변으로 이항하고 5로 나눠보겠습니다. 6, 3, 18 둘 다 마이너스를 했을 때 더하면 마이너스 9가 되죠. 좌변 인수분해하면 x-3, x-6은 0이 되고 이때 이를 만족하는 x값은 3 또는 6이 됩니다. 즉 높이가 90m가 되는 지점이 올라갈 때 한 번, 내려갈 때 한 번일 텐데 문제에서는 폭죽이 올라가면서 터졌다 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90m가 되는 시간은 3초 후가 되겠습니다. 6초는 내려올 때 높이가 90m가 되는 시간이 되겠죠. 자, 3초의 높이가 진짜 90m인지 확인해 봅시다. 45 곱하기 3 마이너스 5, 3, 3은 9. 135에서 45 빼면 진짜 90m 맞네요. 문제 7번입니다. 달력에서 아래 위로 이웃하는 두 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값이 337이라고 했습니다. 달력에서 아래 위의 수를 한번 봅시다. 이웃했다라는 말은 붙어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래 숫자는 위의 숫자에서 7만큼 더한 값이죠. 따라서 위 숫자를 x라 둔다면 아래에 있는 숫자는 x에 7일이 더해진 수가 됩니다. 이 두 수를 각각 제곱하여 더한 값이 337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풀어봅시다.
144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자, 2의 4제곱은 16이고 3, 3은 9. 두 수의 차가 7이기 때문에 9의 마이너스 하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6, x 마이너스 9로 되고 이 두 개 곱한 값이 0이 됩니다. 이를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16 또는 9가 나오는데 달력에 있는 수니까 음수가 나올 수 없죠. 따라서 위에 있는 숫자가 9가 되고 아래에 있는 숫자가 16일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 보면 제곱해서 더한 값이 정확히 337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두 자연수를 구하라는 거죠. 두 자연수니까 하나를 x로 두면 다른 하나는 두 자연수의 차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x-3이라고 두면 되겠죠. 그 두 수의 제곱의 합이니까 풀어주면 70은 7 곱하기 10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려면 10의 마이너스가 됩니다.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10은 0이 되니까 이를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7 또는 10이 됩니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x값이 10이 되고 x 마이너스 3의 값은 7이 됩니다. 정답은 7과 10이 되는 거겠죠. 제곱의 합 정확히 149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